이합주 프린트물. 이합주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가지고 오셨어요? 자, 법률행위부터 한번 확인합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 봐야 되고 요건 봐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첫 번째 1번이 종류예요.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다 의사표시 한 개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단독행위.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포기돼요. 자,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어요. 그냥 내 물건 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다. 자, 법률행위 종류 요건.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효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흠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 의사 능력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의사 능력 없다,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제한 능력자. 자, 이제 4번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세 놈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자, 얘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계약했다,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제한 능력 취소했어요. 그런데 내 아파트가 현재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팔아 있네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취소하고 병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놈이 선의의 삼자예요. 선의의 병이에요. 제한 능력 취소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절대란 얘기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로. 자,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없어요. 무효. 자, 확정.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가능하지 않네요. 불능. 불능이 되는 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날아갔네요. 이미 멸실했네요. 그럼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끝나요. 이에 반해서 매매계약 체결된 후 건물이 멸실. 후자 나왔죠?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자, 적법. 법은 지켜야 됩니다. 강행규정. 안 지켜도 돼요.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은 계약법 파트, 강행규정은 물권법 파트. 자,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당연히 법은 힘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법 위반하면 무효, 효력규정. 효력을 부인합니다. 무효, 효력규정. 이에 반해서 강행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요. 단속.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줘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행위. 이거 유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미등기 전매행위도 유효. 이 규정은 단속 규정.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이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유효로 봐요. 단속 규정. 자, 반사해 갑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성립, 이룰성. 한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같은 말이에요. 한자 한글.
자,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놈이 있고 반사회로 보지 않는 놈이 있어요. 먼저 반사회로 본 놈, 내 느낌하고 대법원 마음하고 같아요. 첩계약 나쁜 놈 반사회, 공무원 청탁 대가 뭐 이딴 게 나오죠. 공무원 나오면 이거 나와요. 반사회. 그다음 허위 진술,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나쁜 말이 나왔죠. 느낌이 들어요. 나쁜 놈 반사회. 또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 나쁜 단어 또 나왔어. 부정 반사회. 자,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송공보수 받기로 약정을 했네요. 형사에서 정관예우 금지 따라서 형사사건 송공보수는 반사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을게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도박 나왔어. 도박 자금하라고 금전 대여계약. 도박 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그다음 마음속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네요. 알려졌네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 임대차 계약이 반사회로 갑니다. 자, 우리 대법원이 내가 볼 때는 나쁜 계약인데 우리 대법관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첫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떴어. 허위 근저당. 그러면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우리 대법원은 네 동네에서 놀아, 네 동네에서. 우리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 동네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자, 여기서 볼 건 강박. 강박도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세자만 보면 돼요. 세금은 또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자, 반사회 효과입니다.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 따라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에 넘어가면 안 돼. 동네를 잡아야 돼. 그래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반사회에다 불공정을 넣어도 결과가 똑같아요.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우리 유효로 합시다.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법률행위 동네, 무효 동네는 추인이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다음 첩계약 대가로 갑이 을여에게 아파트 한 채 줬네요. 줬죠? 줬어. 나중에 헤어질 때 돌려줘.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소유권에게 청구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불법 원인급여. 이걸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야 돼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자, 아버지가 자식 놈을 위해서 10억짜리 토지를 1억에 판 사건이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피해자 아버지한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셋 다는 필요 없고 셋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궁박. 급박한 공궁이네요. 뭐가 급할까요? 돈이 급하겠죠. 하지만 경제적 궁박에 한하지 않아요. 마음이 쫓겨요. 마음이 급해요.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다 같은 궁박으로 봅니다. 자, 무경험. 저 70평생 처음 매매해봤는데요. 저 경험 없는데요. 아니에요.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에요.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자, 을한테 폭리자죠. 폭리자한테 갑의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즉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트
법률 행위 성립 당시.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불공정이 아니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 그 뒤에는 상황이 바뀐 지문이 나와요.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게 아니라면 서술어는 불공정 아니다 이렇게 끝나줘야 돼요. 자, 불공정 무효, 반사회 무효, 동네가 같죠. 불공정은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절대적.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는 결론이 같습니다. 여기다 강행법규 위반 너도 똑같아요. 이유는 다 같은 법률행위 동네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즉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 범위.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이 법조문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중 무상 증여 계약이에요. 무상 증여. 자, 남한주죠. 반대급부가 없어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상 증여 계약에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반대급부 없으니까. 또 경매 이거 법률행위 아니에요. 경매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187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도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동네 맞췄어요. 의사표시.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3개.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어떤 하자가 있어요. 사기 강박. 첫 번째,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증여 의사 없는데도 준다고 거짓말 친 놈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효과. 상대방은 표시를 받죠. 따라서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그대로 줘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선의 과실을 말해요. 선의 과실.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자, 3번 4번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 3월에 할 거예요. 3월에. 자, 이렇게 해서 이 합장을 스크린했고 이제 오늘은 의사표시 통정부터 갑니다. 통정.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캐치가 될 거고 그냥 탈레탈레 학원만 나오고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막 새롭지. 복습 안 하면 계속 새로워요. 시험 볼 때까지 새로워. 시험 볼 때까지 새로우면 붙을 수가 없어요. 안 새로워야 돼. 아셨죠? 힘들더라도 복습해야 돼. 복습. 자, 통정 갑니다. 통정. 페이지가 76. 자, 의사표시. 우리가 첫 번째 법률 행위를 했고 이제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비진이, 통정, 착오.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를 알고 혼자, 통정은 불일치를 알고 짜요. 착오는 불일치를 모를 거예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이렇게 5개 동네를 봐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효력 발생. 자, 오늘은 통정.
통정 허위 표시. 일단 법 전문을 한번 봐봐요. 왼쪽 76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효과 바로 무효예요. 바로 무효. 자, 제2항이 있네요. 전항 의사 표시 통정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 3자 보호 규정은 모든 의사 표시에 다 있습니다. 비진에도 있었고 통정도 있죠. 착오 사기 강박도 있겠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법률행위 동내 무효, 반사의 무효, 불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거기는 잇따로 끝나요.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서 그래. 동네가 그쪽 동네는 절대적 무효 동네고 이쪽 동네는 갑과 을 사이만 무효가 되고 제3자가 만약 병이 선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아요.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자, 갑이 A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A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죠. 돈을 못 갚았어요. 갑이. 그래서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얘가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서 나 좀 도와줘. 내 채권자가 내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네 앞으로 등기를 좀 부탁해. 근데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등기만 가짜로.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 의사는 없는데 매매 있는 것처럼 표시한 거죠. 이 매매를 가짜 매매, 가장 매매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갑 의사 표시를 한 갑을 표이자 을을 상대방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한 것처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아요. 불일치 사실을 알아요. 상대방과 짜요. 이걸 바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이 매매 계약은 우리 법 조문이 바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항상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게 우리 민법 총칙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또는 취소 가능하냐. 우리 법이 통정 허위 표시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라면 이 매매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어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왜 무효가 되느냐? 을은 표시를 봤어요, 의사를 봤어요. 짰죠? 의사를 봤어요. 따라서 얘도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부탁에 따라 등기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표시를 보지 않고 의사, 일치된 의사에 따라 바로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비진이하고 다른 점이에요. 비진이는 줄게, 아파트 한 채 줄게, 표시를 봤죠. 표시를. 그러니까 표시를 본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우리 하지 않았지만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상대방 시각에서 상대방은 표시가 보이죠. 보통은. 그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 그러면 얘는 서로 짰기 때문에 의사가 보이죠. 지도 살 생각 없으니까 무인 거예요. 없을 무. 그러면 나중에 갑이 A하고 E를 해결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을한테 등기를 맡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등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무효의 효과 이행하기 전에는 무효란 것 원래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 주기 전이라면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줬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이미 줬다. 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죠. 따라서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받은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부당이득 반환은 채권으로 청구하는 거고 얘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소유권에 기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무효등기 말소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물권, 소유권으로서도 물권 청구권 나오겠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다 아니다. 통정허위 표시 즉 통정허위 표시에 따른 이 가장 매매계약은 반사회다 아니다. 아니죠. 반사 아니죠. 우리 반사에서 했어. 거기서는 허위 근저당 나왔죠. 허위 근저당. 이것도 가짜가 허위예요. 허위 매매나 같은 말이에요. 반사회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반사회는 아니니까.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를 너 이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얘는 허위 매매고 반사회 판례는 허위 근저당일 뿐이에요. 동네가 같아요. 허위 동네야. 가짜 매매, 허위 매매, 허위 표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산하면 돼요. 원칙대로 무효 효과에 따라 등기 말소하세요.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가능하고 복귀한 소유권으로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게 갑, 을 사이의 문제고 이놈이 채권자죠. 자 채권자에게도 권리를 두 개를 줘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무자 아파트에 경매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등기가 딴 놈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눈치를 까요 안 까요? 눈치를 까지. 빼돌렸군. 그 눈치 없으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내가 경매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이름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은 걔가 팔았어. 그럼 눈치를 깝니다. 빼돌렸군. 그때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채권자를 위해서 권리를 두 개를 줘요.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권, 두 번째가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대위권이란 게 뭐냐? 채권자가 일단 전화를 합니다. 갑, 너 빼돌렸지? 빨리 등기 회복해놔.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빨리 네 권리를 행사해서 등기 다시 돌려놔 했는데 갑은 돌려놔요? 안 돌려놔요? 안 돌려놓지. 그러려고 빼돌렸네. 아니야, 나 진짜 팔았어. 진짜 팔았어. 내가 어떻게 돌리니? 나 권리 없어. 그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행사해야 될 권리를 하지 않을 때 대신 해버려요. 요렇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안 할 때 대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소송을 A 혼자 법원 가서 이 말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갑 안 데리고 가요. 저는요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놈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 대신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소송은 뭐 우리 시험은 안 나오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 주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안 하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목마른 A가 지가 채무자의 권리를 이렇게 대신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채권자가 주어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어떤 법률행위 자기를 해야 한다 하면 채무자가 한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해 버려요. 그러면 지채무자 갑이 한 계약은 뭐예요? 지금 가짜 매매죠. 이 매매 계약을 A가 취소해 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를 위해서 주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범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거기서 하나 나오고 통정허위 표시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 총론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두 군데만 나오고 통정허위 표시 채권자는 얘는 돈 빌려준 채권자예요. 1억 빌려줬죠.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려면 이 채권은 반드시 돈 빌려준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취소는 원래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로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통정으로 무효죠. 그래도 가능해요. 즉 원래 취소의 개념은 유효인데 취소로 무효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유효인데 무효, 취소가 들어오면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취소 대상 원래 유효한 법률이 원래는. 하지만 모든 현상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채권자는 대위권도 인정되고 취소권도 인정돼요. 자, 여기까지가 갑과 을 채권자 사이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표시하면 통정은 반사회다 아니다. 반사회 아니다. 무효의 효과.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한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로 이제 확인을 해봐요. 자, 통정허위 표시 왼쪽 의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을 해서 하는 허위 표시를 말해요. 자, 예컨대 갑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통정허위 표시는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하고 짰죠? 그럼 이게 통정허위 표시 사례 문제군. 그래서 을하고 짜고가 중요한 단어죠. 지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 꾸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까지 해줘요. 자, 밑줄만 다 하시고, 자, 요건은 별거 없어요. 의사와 표시가 2번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불일치. 이 사실을 표의자가 3번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압니다. 그 다음 4번이 중요하죠. 이 점에 대해 상대방과 통정 합의 같은 말이에요. 통정 짜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짜라. 이 점에서 혼자 하는 비진이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나와. 4번이 나와요. 4번이. 그래서 자, 봐봐요. 비진이는 불일치죠. 불일치를 알죠. 혼자. 근데 통정은 알아요. 비진이하고 다른 점이 짜고. 비진이는 지 혼자 해. 거짓말. 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정 아예 처음부터 짜. 이게 비진이하고 구별되는 거야. 짰느냐 안 짰느냐. 즉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고는 불일치 사실을 아예 몰라요. 얘들은 알죠. 그래서 차고하고 비진 통정 다른 점은 아느냐 또 모르느냐.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통정 합의했다 통정했다 같은 말, 짰다 같은 말. 자, 효과 갑니다. 당사자 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예요. 밑줄 갑을 간 무효. 이게 5번 나왔어요. 사례에서. 갑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흘러가는 걸로.
정답 지문 하지 않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갑을 통정이니까 무효. 법조문에 따라 무효. 자, 무효니까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아직 이행 전이라면 지채무 이행할 필요는 없겠고, 자, 이행을 했어요. 세 번째 줄. 가장 매도인은, 자, 일단 허위 표시가 반사이 아니죠. 밑줄. 허위 표시는 반사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짜 매도인은 갑을 말해요. 갑은 이행을 한 후에는, 즉 등기를 준 후에는 나중에 돌려받아야겠죠. 무효니까 무효 효과. 이미 이행했다. 준 거 원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복귀한 소유권에게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다. 소수로 가요. 문장이 두 개예요. 또 소유권에게 한 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채권으로도 하고 물권으로도 하고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기 밑에 판례 박스에 2번 봐봐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채무자의 법률행위, 갑의 저 가장 매매 계약을 말해요. 채무자는 갑이에요. 채권자가 A고, 따라서 채무자 갑의 이 가장 매매 계약 법률행위죠. 지금 가장이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민법은 같은 말을 막 비슷하게 막 해요. 그래서 유사어를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위에 채권자 취소권 6글자 있죠. 6글자 위 여백에 채권자 대위권 이 6글자도 쓰세요. 교재 없더라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뜨거든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도 마지막에 오를 해놓으세요. 오. 할 수 있다라는 표시야. 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대위 나오면 99.9%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내. 우리 시험에서는. 앞으로 대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소수로는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있다. 그게 99.9%예요. 99.9%면 100%란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100%가 안 해. 왜? 이 세상은 절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거의 대위 나오면 있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저 위에 1번에 1번 언제나 무효이다. 반사에 아니다. 무효의 효과. 반사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거기 1번에 별 3개를 딱 하시는 거예요. 별 3개. 기본적으로 나와요. 자, 이제 3자로 갑니다. 봐봐요. 이제 복잡하니까 아니야. 일단 놔두고. 자, 그러면 갑은 일이 해결되면 을로부터 계속 등기 맡겨놓을 필요 없겠죠? 돌려받아야 돼. 을 고생했어. 고마워. 이제 등기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하려는데 그 사이에 을이 팔아버려요. 매매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팝니다. 등기돼 있으면 병은 당연히 얘가 소유자로 믿고 사겠죠. 자, 갑과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 두 놈. 거래 토점 매매계약이라는 제3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3자란 말이 민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3자는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갑과 을이 항상 계약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병부터가 이제 3자예요. 자, 그러면 병이 등기 박았겠죠. 을로부터 산 병. 자, 이놈은 이와 같은 갑과 을의 짜고 친 통정 허위 표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통상은 몰라요. 통상은 99% 다 저 사실을 모르고 사는 선의의 3자예요. 선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 자, 갑이 자기 등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새 팔았어. 당연히 갑은 찾아옵니다.
누구를? 병을 찾아와요. 병 이러이러해서 이거 무효야.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야. 너 손이라도 필요 없어 내놔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 들어와요. 누가 이긴다? 갑이 이긴다? 병이 이긴다? 병이 이겨요. 법 조문 때문에. 법이 선의의 삼자에게는 이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삼자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삼자 보호 규정 때문에 즉 법 조문이 보호해줘요. 선의 병을. 따라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갑은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무조건 없다로 끝나. 등기 말소에 할 수도 없고 혹시 아파트가 가 있으면 돌려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수로가 무조건 없어요. 자, 이게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선의 삼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안 돼요.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두 사람만 무효가 되고 만약 제3자가 선이라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선의 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효가 아니고 여기서 단절돼 버려. 자기한테는 유효. 따라서 시작합니다. 유 이것만 보는 거야. 선의 삼자는 무효가 아니죠. 있을 유 뭐가 있어요? 병은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는 거야. 앞으로 민법 총칙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같이 나와요. 무효 유효하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총칙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선의 삼자에 대해 유로 바뀌어버려. 유효란 얘기는 있을 유 소유권이 먹어버려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려요. 선의 병한테 등기가 딱 넘어간 순간 우리 법 규정에 따라 선의 삼자 유효 보호돼요. 보호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은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놔 할 수도 없고 말소해 할 수도 없고 소수로만 우린 중요해요. 있다 없다 써 없어요. 선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판례 한 두개 가봐요. 병이 통정 사실 있는 건 몰랐어. 근데 여기에 과실이 있네요.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라는 잘못이 있어요. 자, 이럴 때도 보호되느냐 아니면 너는 과실이 있으면 보호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의 과실이 보호 안 되느냐 즉 갑한테 뺏겨야 되느냐. 선인데 과실 있는 경우 이 놈이 보호되느냐 문제예요. 자, 찍어봐. 보호된다 보호 안 된다. 보호 된다 보호된다. 자, 우리 법조문이 선의 삼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놨어. 우리 법조문이 선이 무과실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이면 돼. 그래서 선이면 모르는 데는 항상 선이는 경우수가 두 놈.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 포괄해버려요. 선이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괄호 열고 닫아요. 선이면 충분. 이걸 외우는 거야. 괄호를 외워야 돼요. 민법은 뿌리를 외워야 돼. 뿌리를.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았어. 따라서 선이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보호됩니다. 선이면 충분. 그래서 선이라면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이 선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과실까지 법 규정이 없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을이 배신 때려가지고 등기 좀 부탁해 해놨더니 배신 때렸죠. 팔아제꼈어. 근데 이놈이 선이야. 선의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서 소유권 상실해버렸어. 이 아파트가 5억인데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누구를 족친다? 와, 을을 족쳐야지. 갑은 선의 병에게 가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병한테는 이제 해볼 도리가 없어. 을을 족친다. 을을 어떻게 족치느냐? 아파트 값은 내놔 이놈아. 내 아파트 값 너 왜 배신 때렸어? 그래서 선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을을 상대로 아파트 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으로 아파트 값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도 받아낼 수 있어요.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 그러면 말은 부당이득 반환 손배지만 결국 갑은 을에게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로서 하면 있다. 선의의 병이 나오면 이 지문이 떠요. 얘한테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갑은 을한테는 들이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지. 얘가 소유권 먹었으니까 갑은 열 받겠지. 아파트 값은 받아내야겠지. 누구한테? 을한테. 자, 이 정도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78페이지 왼쪽 제3자에 대한 효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번에 1번. 일단 읽을게요. 허위 표시도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 말이 무지하게 어렵게 적어놨어. 무슨 말일까요? 선의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 적으세요. 한자로 적어. 선의 3자 밑줄 효력 발생 거기에 유효 적어요. 유효. 선의 3자 보호 규정에 따라 선의 3자는 보호되죠. 와, 얘한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효력이 발생 유효. 유효 왼쪽에 다시 선의 3자는 선의 3자 위쪽에 소유권 취득 이걸 적어놔요. 이거. 선의 3자 소유권 그 여백에 선의 3자 있죠? 그 위쪽 여백에 소유권 취득 적어놔요. 유효 뭐가 있어? 소유권. 그렇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 저는 소유권 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자, 선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갑하고 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의 병에 대해서는 이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갑 을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도 밑줄 하세요. 가짜 매도인의 채권자 누구야? A. 그러니까 통정할 때는 A까지 알아야 돼요. 채권자. 채권자도 선의 병한테는 어느 누구도 다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그래. 자,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선의 병에게는 이 통정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자, 여기 별 3개였어요.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밑에 2번으로 가요. 2번 반가로 2번 밑에 쪽. 자,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설사 이 모른 데 대해서 잘못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보호된다. 그래서 저기 선이면 족하다 이걸 괄호 열고 닫아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선이면 충분. 따라서 우리 시험은 제3자가 선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이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떠요. 우리 시험. 그러면 선이라는 두 글자만 보이면 무조건 보호돼.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훈련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밑에는 3월에 하겠어. 입증이라. 그러면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보호.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자, 앞으로 한 장 다시 넘어와 봐요. 앞으로 넘겨요. 오른쪽 77페이지에 아까 본 동그라미 1번의 밑에 2번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짜 매수인 을이 선의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네요. 자, 선의 3자니까 얘가 소유권 먹었겠죠? 갑은 선의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따라서 가짜 매도인 갑은 을을 족친다 이거예요. 갑은 가장 매수인 을을 상대로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매도인 밑줄, 가장 매수인 밑줄, 갑은을에게 이렇게 읽어요. 갑은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절해요. 분절해서 밑줄 쳐요. 단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을한테 가장 매수인에게 누가 갑이 그러니까 주어 상대방 다 밑줄 하셔야 돼. 그다음에 첫 번째 줄도 밑줄해야지. 선의 3자 밑줄 등기 밑줄. 그러면 그 위에다 적어요. 선의 3자 등기 위에 여백 있죠. 거기다 선의 3자 이렇게 살짝 화살표 끌고 가서 소자 적어. 소자.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무조건 기억해요. 의사표시에서 선의 3자 선의 병이 나오면 무조건 이놈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따라서 병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소유자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갑은 밑에 가장 매도인은 이 선의 병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뜨고 그러면 쟤한테는 못하니까 갑은 누구를 족친다. 을. 가장 매수인 을에게 아파트값 내놔. 아파트값. 돈 달라는 게 부당이득 손해배상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건 돈 문제예요. 여기도 별 3개 하세요. 별 3개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제가 얘기했죠.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통정이요. 통정.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가 착오고 나머지는 얘들보다 훨씬 안 나와요. 통정은 제일 잘 나와요. 그것도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무조건. 통정은 사례 문제로 거의 나오고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 잡아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별 3개급이 많아요. 자, 나머지 이제 3자의 구체적 범위인데 그건 3월에 할 거예요. 3월에. 그래서 봐봐요. 78페이지 왼쪽 중간에 안 한 내용 오른쪽 막 판례 막 있죠. 그거 이제 3월에 할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야. 아주 쉬워. 뭐 교재 보면 막 헉 하죠. 헉. 뭐야? 전혀 아니야. 전혀. 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아주 쉬워.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3월에 해야 돼. 3월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뭐 3자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죠? 이거 안 외워. 외우면 바보야. 이해해버리면 돼요. 아주 쉬워. 전혀 어렵지. 단어로 파악하면 돼요. 풀어가는 거야. 됐어요. 10분간 쉬고 차고 들어갈게요.